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직전 강의에 이어서 디테일을 수정해보는 작업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rc 폴더 안에 컴포넌츠 폴더 안에 커먼 폴더 안에 보드 폴더 안에 베이직 보드.tsx 파일로 가셔서 우리 getData 부분 있잖아요. getData 부분에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방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에러도 당연히 발생할 수도 있고, 사실 나중에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 진행할 공통된 코드를 조금 더 간략하게 구조화 시키는 작업을 할 때 이 getData 함수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훅으로 빼볼 거지만, 일단 방어적인 코드를 제공함으로써 코드를 일단 조금 수정해주고 나중에 또 보수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했을 때 토스트 UI로 하나 띄워줄 거고, 우리가 이때 자 타이틀을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트 로드 실패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디스크립션은 사실 아무거나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불러오는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일단 복사하시고, 이 투두스가 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렌스가 0일 때 또 마찬가지로 토스트 UI로 하나 띄워줄게요. 뭐라고 띄워줄까요? 여기는 데이터 로드 실패는 아니죠. 데이터가 없는 거니까 조회 가능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립션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자,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리턴으로 반환을 시켜주고, 여기도 리턴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코드를 여기 아래쪽에 방어 코드가 다 진행된 후에 오류가 없으면 진행되도록 해주는 getData 함수의 로직을 조금 더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줄 건데, 이 마크다운 다이얼로그에서 업데이트 컨텐츠를 진행을 했을 때 데이터가 수정이 되잖아요. 수정이 될 때 이 다이얼로그에서도 수정 데이터 이 부분이 똑같이 서브밋이 진행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엎어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서 업데이트 보드스라고 이벤트를 하나 전달해 줄 건데, 이때 getData 함수를 전달해 줄 거예요. 자, 왜냐면 이 부분이 getData를 해줌으로써 수정되었을 때 데이터를 다시 렌더링을 해주기 위해서 이 getData 함수를 전달해 주는 거고, 자, 마크다운 다이얼로그 컴포넌트를 가셔서, 자, 우리가 지금 프롭스로 받고 있죠. 자, 업데이트 보드스 라고 있고,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은 어떤 거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어떤 인자를 받아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getData를 다시 렌더링을 해준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 부분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니까 이 부분도 사실 이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디가 같을 때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아닐 때는 그냥 이렇게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등록 후 조건 초기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업데이트 보드스를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이제 getData 함수가 되면서 수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getData 함수가 돼서 렌더링이 다시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정도 얼추 된 것 같아요. 지금 수정과 생성이 사실 동일한 로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로직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업데이트 함수를 써서 수정, 인설트와 업데이트를 동시에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번 과정이 사실
슈퍼베이스를 통해서 CRUD 작업을 해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CRUD 로직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에서 뭐 슈퍼베이스나 파이어베이스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른 로직을 태울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CRUD가 동작이 되는지의 큰 흐름 자체를 이해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강의가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조금 이쪽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크다운 다이얼로그도 수정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한번 또 디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onSave 함수를 해줄 거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였죠? create의 이 페이지 쪽이었나요? 자, 우리가 onSave 함수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분에 안에 로직을 작성해 두진 않았어요. 자, 우리가 onSave 이 부분은 어떤 걸 일단 해줄 거냐면 첫 번째로 이 enter title here 이 부분이죠. 여기에 있는 타이틀 값을 넣어 줄 거잖아요. 그 작업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에 여기는 일단 value 값으로 어떤 값이 들어갈 건데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이 타이틀은 이제 유즈 스테이트로 하나 선언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위쪽에 자 const 좀 띄어쓰기를 해볼까요? 자 타이틀이라고 하고 set 타이틀 해준 다음에 유즈 스테이트 타입은 스트링이죠. 그리고 초기 값은 이제 빈 문자열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타이틀 값 안에 할당이 되잖아요. 자, onChange 메서드를 통해서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이벤트 값을 받을 거고 이 부분이 set title로 넘어가겠죠. 어떤 값이 넘어가죠? 이벤트에 타이틀, 이벤트, 타겟 밸류 값이 이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값이 잘 담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값이 바뀌면서 입력이 되었을 때 저장을 할 거잖아요. 저장을 어떻게 하죠? 뭐 똑같죠. 이 부분은 getData 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터스 이렇게 있고 자 await 슈퍼베이스 from todos의 이제 업데이트로 자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타이틀만 일단은 수정해 줄게요. 타이틀이 들어가고 자 어떤 값을 비교할 건지는 이제 이 id 값을 찾아서 id 값은 어디서 나오죠? 이 패스네임에 스펠트 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작업들이죠. 슬래시로 쪼개서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id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했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async가 들어가야겠죠. 자, 이러면 이렇게 수정이 일단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방어 코드를 작성해 주면 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자, 토스트 UI로 뭘 띄워주면 되죠? 타이틀에 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디스크립션은 자, 콘솔 창에 출력된 에러를 확인하세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백엔드에서 다 익셉션 코드를 넘겨주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 익셉션 코드를 그대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if 스테이터스 코드가 자 204 하면은 여기서 수정 완료 라고 할게요. 타이틀은 수정 완료 라고 되어 있고 디스크립션도 작성한 게시물이 슈퍼베이스에 올바르게 저장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올바르게 동작하면 getData로 렌더링을 다시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도 끝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위쪽에 어느 부분이죠? getData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제 해주면은 저장이 완료가 된 거고, 이때 setTitle 이 부분을, 자, 초기 값을 다시 빈 값으로 넣어주면 되는지 이렇게 해주면은 데이터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item.title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getData가 호출이 되면은 이 아이템이 있을 때, 그죠? 널이 아닐 때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setData를 이제 넣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onChange 함수에서 마찬가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정이 또 가능해서 다시 저장을 태우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드스를 가져온 후에 타이틀을 값을 갱신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마지막으로 또 수정을 해줘야 되죠. 옆에 사이드 내비게이션 데이터도 수정과 됨과 동시에 렌더링이 또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스토어 관리를 통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pm install 우리는 조타이라는 이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타이를 설치해주고 npm run dev 해주신 다음에, 자, 조타이를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그 과정은 제가 나중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조타이도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중 하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src 폴더 안에 자, 스토어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 index.ts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이 부분은 간단해요. 그래서 자, 조타이는 이제 atom이라는 이런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자, 스테이트 값을 하나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바 이런 변수를 뭐라 할까요? 스테이트 atom 이런 식으로 해주고, 하나를 이렇게 선언을 디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돼요. 뭐 불린 값으로 해줘도 되고요. 저는 스트링 값으로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따라 해주시면 돼요. 자, 기본값 설정 해주시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선언했으니까 이 atom이라는 스테이트 값을 활용을 해야겠죠. 자, 그 부분은 이제 내비게이션에 side navigation.txtx 파일 가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사용하지 않는 코드들은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에 자, import 우리가 이제 use atom이라고 조타이에서 불러들여서 이제 atom을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의 모듈이고, 우리가 만든 사이드바 뭐였죠? state atom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사용하겠다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const sidebar state atom 여기를 불러올 건데, 일단 이 부분은 set sidebar state 이렇게 해주고 use atom 안에 이 부분을 넣어주면 사용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변할 때마다 이 getToDo스를 호출해주면 되겠죠? 이제 의존성을 주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atom이 어디선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선가 바뀌어야지 이 값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장이 될 때 저 스테이트 값을 변경시켜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죠. 주석으로 상태 변경 함수. 자, 예시로 자, onSave 함수가 호출될 때 상태 값이 변경된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이 set side bar state 이 부분이 자, update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똑같이 호출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 코드 복사하셔서 여기에 맨 위쪽에 그대로 넣어주시고,
이 부분도 복사하셔서 똑같이 아래쪽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류가 없어졌고, 한번 잘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로컬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환경 오셔서 Add New Page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새롭게 생성이 되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안녕하세요 등록 게시물 생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하면 이 부분 저장됐고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수정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게시물하고 저장하면 됐고, 자, 이 부분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아마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업데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자, 새로 고침하면은 바뀌어 있죠. 왜냐면 이제 스테이트 값이 날아가기 때문인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 줄 건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해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는 이제 조타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렸지만 공식 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는 이제 이런 검색어를 통해서 하는 이런 기능들도 찾는 기능도 해보고, 자, 이 부분의 투두스도 삭제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삭제 버튼을 하나 넣고 삭제 기능도 한번 추가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